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없다는 건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로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다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 몸에선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무 통증 없이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병이 커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병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에 관련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명준 교수와 명상의학과 전문의 김지창 교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앞서서 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저희가 소개를 했었잖아요. 송명준 교수님께서 이 간은 정말 병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아무 통증이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도 한데요. 네. 간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간 경변증이나 간암 말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장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지창 교수님, 이 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사람 체격에 따라 크기는 다르겠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보통 우리 몸무게의 2~3% 정도 무게라고 합니다. 네. 60kg 성인을 예로 들면 1200에서 1800g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크네요. 이렇게 큰 만큼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송명준 교수님, 간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단 간은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 동맥과 간 문맥 이중으로 혈액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중 간 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 장에서 간으로 주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간이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 신체 에너지 관리입니다. 간은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필요한 물질로 만들어 온몸의 세포로 분배합니다. 특히 담즙을 생성하여 지방을 소화시키게 됩니다. 둘째, 몸에 들어온 약물, 또 술, 기타 독성 물질을 분해대사하여 소변이나 담즙을 통하여 배출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셋째, 살균 및 면역작용, 각종 호르몬의 분해와 대사 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분해를 통해 여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 소화하는 대사작용 및 술이나 약물의 해독작용, 지방 대사를 위해 담즙 생성, 그리고 면역작용까지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나빠지지 않게 우리 간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간이 나빠지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만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고 다음으로는 C형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과 지방간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그리고 알코올, 지방이 간을 나빠지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 말씀이신데요. 원인들이 정말 다양한 만큼 발생하는 질환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교수님, 이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인에 따라 간질환의 진행이 차이가 있지만 대개 만성 간염에서 간 경변증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발생하는 급성 간염으로 한국인에서 전체 급성 간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급성 간염이고 하지만 만성 간염으로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대변 구강 경로로 직접 감염되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또는 환자를 통한 감염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을 개선하고 예방접종이 A형 간염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 관련해서는 주로 바이러스 간염인 B형, C형 간염이 관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술이나 비만에 의해 간 경변증 및 간암의 발생률이 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경우보다 낮긴 하지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층에서 간 경변증 및 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간 질환에도 이 비만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대사 질환을 동반하고 간이라는 장기의 입장에서는 지방이 간에 쌓이면서 결국 간세포의 역할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고 이게 지방 간염이 되면서 염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 간 경변증 및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김지찬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방간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방이 간에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간세포 안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 지방간은 보통 이제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초음파 사진이 정상간과 지방간 사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정상간에 비해 지방간이 전반적으로 간이 하얗게 보입니다. 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콩팥 음영인데요. 콩팥 피질보다 과도하게 하얗게 보이면 우리가 지방간으로 진단을 하고 그 외의 소견으로도 간이 좀 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간 세포 안에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는 상태를 지방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간이 발생하는 원인은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지방간의 주 원인은 비만과 술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과도한 당분을 포함한 고칼로리 영양 섭취와 현재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근무 환경, 또 운동 부족이 원인인데요. 네. 특히 남성에서는 30, 40대 이후 지방간의 원인은 술이고 여성에서는 50대, 60대 이후에 네. 혈경에 의한 호르몬 변화나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또 학회 자료에 따르면 마른 체형인 환자에서도 약 19% 정도의 지방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간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될 질환이 무엇보다도 간암이 아닐까 싶은데요. 송명준 교수님, 이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앞서 설명해 주신 이 각종 질환들이 만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에 간 기능이 약화되고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증이 되면서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간암 자료에 따르면 만성 비형 간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네.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과 지방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알코올과 지방간에 의한 간암이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유전적 요인으로 이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까요? 사실 대사수의 만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간암에서 유전적 요인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밝혀진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을 통해 간암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연구 자료는 없지만요.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지찬 교수님, 앞서서 이 간암은 여러 가지 원인과 또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걸 알아보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암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하잖아요. 그런데 간암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간암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네. CT를 찍고 또 필요하면 MRI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암을 발견하려면 조직 검사까지 해야지 판별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간암은 어떻게 초음파 검사로만 판별이 가능한 거죠? 네,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간암은 B형이나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또는 간경화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대부분 생기고요. 특징적인 CT 소견을 보입니다. 일단 초음파 검사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혹이 발견이 되면 CT를 찍어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CT는 조영제라는 물질을 혈관에 주입하고 찍는데요. 이 조영제는 CT 사진에서 혈관을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영제 주입 후에 시간에 따라서 CT를 촬영하게 되면 동맥에 조영제가 가장 많이 분포할 때를 우리가 동맥기라고 하는데 네. 이 동맥기에 간암은 동맥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영제가 많이 분포해서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조영제가 간 문맥에 많이 분포하는 문맥기에는 상대적으로 간암은 저음영으로 보입니다. 크기가 큰 간암도 동일하게 조영제를 넣고 네. 조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음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견의 종양이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보이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네. 영상만으로 간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혹시 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간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간암이 100% 초음파 검사에서 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초음파는 환자분이 좀 뚱뚱하다 싶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초음파가 공기를 투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장관 가스나 또 간을 감싸고 있는 폐의 공기가 간의 일부를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우리가 정상이라고 해서 100%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인 피 검사와 때로는 CT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초음파가 투과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간을 가리고 있을 경우에는 판별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교수님, 이 암이란 것이 간에서만 발병해서 간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전이가 돼서 또 간암으로 발생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이된 암은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는 간이나 담낭, 담도, 췌장, 비장, 콩팥 등을 주로 검사하고요. 원격 전이가 의심될 때는 반드시 CT나 혹은 펫CT를 통해서 전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송명준 교수님, 간은 침묵의 장기인 만큼 병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 통증을 잘 못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질환이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나요? 주로 피로감과 식욕부진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간암이 진행하여 주변 장기에 영향을 주거나 간 기능이 악화되어서 황달이나 복수가 발생한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 질환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으로는 피로감, 전신 쇠약감, 식욕 저하나 구역구토, 소화불량, 복통 등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통증이 느껴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찬 교수님, 이 제가 듣기로는 간암은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이 활용이 더 많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암은 이제 수술해서 잘라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인데요. 그런데 간암은 도표에서 보듯이 수술하는 경우는 10%가 조금 넘습니다. 네. 나머지는 모두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간암은 진단 당시에 간 경화로 인해서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암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또 잘라내기에 어려운 위치거나 또는 혈관을 침범했거나 또는 환자가 너무 고령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암을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면 고주파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가 네. 수술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간암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수술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비수술적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입니다. 먼저 색전술은 사타구니 부위를 부분 마취로 시술하고 약 2mm 정도의 가는 관을 혈관 안에 넣어서 간 동맥 촬영을 하면 그림에서처럼 간암이 새카맣게 보이게 되고 약 1mm 정도의 아주 가는 관을 이용해서 암으로 가는 혈관만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혈관을 막는 물질과 네. 항암제를 같이 섞어서 주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암을 괴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하얗게 보이던 암이 1년 후에 완전히 죽은 채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C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항암제하고 혈관을 막는 물질 대신 방사선 동위원소를 직접 혈관에 주입하는 주입을 해가지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사선 색전술은 하고 나서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주파 열치료 역시 부분 마취로 시술합니다. 초음파로 암을 직접 보면서 약 1에서 2mm 정도 두께의 바늘로 직접 암을 찌른 후에 바늘을 고주파 기계에 연결하면 바늘 끝에서 이제 열이 나면서 암을 네. 태워 없애는 원리입니다. 치료 전 CT에서 하얗게 보이던 암이 치료 후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을 CT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cm 이하의 작은 간암은 고주파 열치료를
첫 번째 치료로 권고할 정도로 치료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단 고주파 열치료의 단점은 암의 크기가 커질수록 재발률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3cm 이하의 암에만 적용할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 고주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암이 초기 상태로 크기가 작을 경우 시술 정도만으로도 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암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간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송명준 교수님, 간은 스스로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저거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100% 완치가 되면서 네. 간 크기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정상 간에서 간암이 발생해서 간 절제술을 하였다면 또 3에서 6개월 이내에 간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암이 발생한 환자분들은 주로 만성 간염 또는 간 경변적으로 손상된 상태에서 주로 간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제술 이후에 간이 100% 정상으로 재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간 이식 수술은 간 절제술로도 어려운 경우에 시행되는 수술 요법인가요?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이 간 이식은 아닙니다. 어. 네, 간 이식은 간암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기준은 단일 암 크기가 5cm 이하이거나 3cm 이하의 3개 이하의 간암인 경우에 저희가 간암 치료로 간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간 경변증의 악화, 즉 황달이 심하거나 복수가 조절이 안 되거나 심한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이 심해진다면 아, 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간암 외에도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 이 간 이식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간 이식의 경우에는 기증자가 환자에게 네. 이 본인의 간의 몇 %를 떼어주게 되는 건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제로 기증자의 오른쪽 간, 주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 간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간을 주로 공유하게 되고 네. 간 이식의 수여자, 그러니까 받는 분의 체중 등을 고려해서 음. 간의 용량을 계산한 후에 기증자에게서 간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간암이 국내에서 발병률 2위이고 네. 생존율도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암 치료 후에 생존율이나 재발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간암이 이제 발생률도 높고 생존율도 아직까지는 낮았다고 돼 있지만 많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5년 생존율은 예전에는 한 11.8%에서 현재는 37%까지 좋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술이나 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재발률이 60% 정도 높기 때문에 재발 관리가 필요하고 말기 간암인 경우에는 간 기능과 전신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과거에 비해서 생존율이 많이 높아져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간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오해와 진실. B형 간염에 걸린 산모는 모유 수유를 못한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먼저 O인지 X인지 교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X입니다. X입니다. 네. 네. 사실 많은 산모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B형 간염 산모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모유 수유입니다. 근데 네. 모유는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아니고 드물게 S1이라고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는 있지만 모유 수유는 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 현재 B형 간염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는 현재 필수 예방 접종과 면역 글로빈 주사를 맞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간염을 방치하면은 간암으로 발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세모입니다. 세모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간염을 방치하면은 원인에 따라 간 질환 진행이 다르겠지만 간 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이 높습니다. 하지만 급성 간염인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만성 간염인 경우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간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간 섬유 검사를 통해 간의 딱딱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다. 예, 우리 뭐 어떤 광고에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세모입니다. 아,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피로는 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는데 주로 피로감은 간 질환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피로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뭐 스트레스라 불안, 수면 장애에 의한 피로감 또는 빈혈 우울증, 뭐 당뇨에 의한 피로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간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면 좋을 행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간 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아침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오래 씹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체중을 자주 재어보면서 적정한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유산소 운동으로 주 3회 30분 이상을 해야 하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뭐 담배나 술, 뭐 건강식품을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역시 평상시 올바른 식습관과 또 꾸준한 운동만이 간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간암이든 각종 간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계속 신경 써서 예방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간암 치료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 기능을 잘 유지하고 전신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시 첫 2주간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때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날 것 등의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체중을 자주 재어보고 체중 증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기능 저하 시 복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대변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변석이 검게 나오면 식도나 위의 출혈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가 있는지, 손 떨림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만큼 간 건강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송명준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간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환자분들은 결국은 간암 발생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간암 수치와 간 초음파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진단을 하면 할수록 결국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암이 진단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나 간이식 등으로도 완치도 가능하고 또한 그걸 못하더라도 비수술적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하고 네, 또한 진행된 말기 간암이라 하더라도 현재 새로운 항암 치료, 면역 항암제 같은 치료 요법들이 개발되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수술적인 요법이 더 많이 발전하고 또 네. 환자분의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김지창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암은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기에 우리가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면 아주 간단한 시술만으로 5년 생존율이 8, 90% 정도로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간암의 고위험군이신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또 간에 좋다는 여러 음식들 많이 드시는데 이게 간암이라든지 간 질환과 관련한 수술을 받고 일부러 그런 걸 좀 찾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될까요? 또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뭐 많이 환자분들이 외래 오셔서 네. 묻는 질문이긴 한데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간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건강식품을 삼가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치료 중에는 간 관련 증상,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삼가하셔야 되고 만약 간암 치료를 안 하고 있고 간 경변증만 있거나 만성 간염인 경우에는 사실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드신 분은 결국 근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네. 이런 나이나 증상에 따라서 또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권고드릴 수는 있는데 네. 무분별에 남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이 간질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그런 식품들도 많이 권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문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모시고 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간은 침묵의 장기인 만큼 간이 먼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경 써서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